네, 여러분께서 가장 기대도 좋으실 특집이죠. 어벤져스 특집. 오늘 네 분 차례차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형이자 CEO 같으신 분이시죠. 예,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CEO 김태성입니다. 네. 오늘 주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꼭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바는 있어요. 되게. 이게 나 이거 꿀직무야라고 소개했는데 야 나도 힘들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도 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점점 그 자세가 되게 그 CEO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침없는 입담의 둘째 형이시죠.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사실상 첫째 형. 예. 거침없는 걸로 치면 입담의 첫째 형.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분 정말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알았는데 그렇게 보려고 해도 그 친구들도 그 친구는 잘 볼 수 없다고 연락만 된다면서 굉장히 어떤 그 불만을 제기했었던 분인데 어벤져스 형제 중에 막내분이시죠. 제일 바쁘신 것 같은 이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뭐 여기저기 다른 프로그램 잘 나가더만 왜 여기는 안 나와요 이렇게? 정말. 여기는 워낙 입담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자리 고등학교 잡기가 잘 피해라.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잘 피해나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게 없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오늘 내용이 전 좀 사실 걱정이 돼요. 제가 너무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센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잘했어요. 네, 오늘 좀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프로쌤한테는. 네. 네, 자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직무, 그것도 꿀 보직인데요. 그렇습니다. 쌤들이 맡으셨던 직무들이 여러 가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해보신 직무들 말씀해 주시죠. 먼저 큰형님 태성 쌤부터. 많이 하셨죠? 예,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직무를 다양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3년 정도마다 평균 돌아다녔는데 네. 주변에서 너 미쳤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적응자였습니까? 부적응자는 아니고 자꾸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안정화가 되면 새로운 것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엔지니어 출신으로 R&D로 시작을 했어요. R&D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영업도 해봤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인사로 넘어와서 교육과 채용을 했었습니다. 진짜 많이 하셨구나. 예. 맞습니다. 자, 둘째 형. 포스코 이외에 뭐 딴 거 한 거 있어요? 어떤 거 했습니까? 저는 예. 사실 두 개의 직무를 했죠. 채용팀으로 입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영업을 했는데 채용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2006년, 7년, 8년 이제 채용하고 위에 부장님한테 제발 직무를 좀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퇴사하기 전에 한 3년은 해외 영업. 채용이 왜 하셨어요? 전 사실 채용을 희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채용 일이 너무 싫고 재미가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합격을 채용을 부르는- 꿈꾸는 너희들 근데 정신 차려라.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좀 기록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자기 직업으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해외 영업은 좀 맞았었어요? 해외 영업이 정말 재밌어요. 네. 해외를 나가. 해외를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종합 상사 분들을 부려 먹어야 되니까 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갑질 엄청 했다 내가 진짜. 네. 이 그런 사람 얘기 안 들어오겠죠. 되겠네. 신고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찬 쌤은 어떤 거 했어요? 네. 저는 입사하고 연구개발 직군으로 입사했는데 기술 영업으로 직무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직무가 바뀔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사수가 부서 배치가 바뀌면서 같이 따라서 덩달아서 직무가 이제 신규 사업 티업이나 기획 쪽으로 좀 일 잘하고 바뀌었고요. 있는데. 그렇죠. 저하고는 무관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업무 진행하다가 요즘 대기업들이 직무 순환 제도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다른 직무를 맛보고자 법무 쪽으로 직무가 바뀌고 나중에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직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직무 위주의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방향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듭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홍진아 쌤은 그러면은 직무 바뀔 때 인사팀에서 노티스를 했어요? 아니요, 기술 전혀 영업에서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사수가 그 사업 구조 조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구조 조정 때문에 어느 한 부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업팀 전체의 맞아. 조직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직무 순환 제도 통해서 그거는 마치 조직 내부적으로 공채를 하듯이 공고가 올라가고 이 직무를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또 요즘 기업들은 그럴 때 제일 문제점이 기존 부서장이 이 친구를 놔주지 않으면 안 놔주지. 안 되잖아요. 네. 그때는 그런 부분들 아예 차단시키는 프로세스가 또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문에 새어나가지 않게 좋은 직무로 바뀔 수 있는 제가 이 기회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네. 인사팀에 있을 때 저는 뭐 채용만 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순환 보직이나 이런 걸 담당하진 않았는데 옆에 계신 그 보직 담당 과장님이 지금 홍기찬 선생님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듯이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때는 그 부서장하고만 얘기를 해서 금요일 저녁에 인사 발령지를 띄우고 그냥 퇴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승재 아나운서를 어디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 그거를 김승재 아나운서는 모르는 거야. 그럼 그리고- 나는 일요일 저녁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사팀에서 그거를 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약간 조직 어떤 수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봐서 그 역량이 좀 괜찮은 분들을 찝어서 그렇게 발령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본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그러니까요. 나쁘네. 근데 사실 그게 아까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걸 미리 알아버리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또 동료가 일을 쓸 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인사팀 업무하면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미리 알겠습니다. 고지를 좀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쉬움들 이런 것들도 저희 이따 다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네. 자, 송아 쌤, 너 뭐 많이 했죠? 네, 저는 근데 좀 약간 일반 대기업은 아니고 저는 사실 패션 기자랑 아나운서를 했었어서 네. 좀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패션 MD라든지 아니면 유통회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좀 속속들이 시원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호스트도 했었죠? 네, 뭘 안 한 게 뭐예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저는 했어요. 그냥 말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게 패션 쪽이에요? 뭐 방송 쪽이에요? 전공이 패션이라서 그거는 그냥 어. 했던 거고요. 원래는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약간 징검다리 느낌을 했었는데 이 징검다리를 할 동안 전 주변 사람 선물이나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겠네요. 거의 다 받았던 것들, 업체에서 받은 걸로 다 저분도 충분한 갑질을 하신 해결이- 거예요? 네.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직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나한테 가장 잘 맞았던 직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뭔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태성 쌤부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직무를 했는데 그 지원 직무 자체를 제가 선택해서 항상 옮겨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민혁 선생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저는 다 조금 다른 케이스거든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인터널 잡 포스팅이라고 해서 내부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업을 지원하듯이 이력서 넣고 거기 합격되면 가서 면접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한 대여섯 번 이력서를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직무를 바꾸기 위해서 이력서를 6번이나 냈어요. 6번 내고 전 가서 사원들이 면접 다 보고. 알겠네 본인을. 예, 그리고선 태성 쌤을. 거기서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매니저가 적어도 한 달 내에는 보내줘야 된다라는 강제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니저에게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선택했던 이 직무들은 제가 원하는 직무들이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인사 쪽이었었고요. 여기는 왜냐하면 반대네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IT 컨설팅, 뭐 IT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IT를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이 돼요. IT 내가 있으니까. 주로 쓰는 언어들이 주변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는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정에 와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외톨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예. 좀 사람하고 섞여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리고 저는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네이블러라고 하죠.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되게 기분 좋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딱 맞는 게 바로 인사더라고요. 인사네요. 예,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프로젝트 매니저. 저는 이제 CEO로 계속 불러주시는데 CEO가 계속 되고 싶었어요. 근데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냥 중소기업의 CEO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사라든가 재무, 뭐 스케줄 관리, 자금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자리가 딱 맞더라고요. 태성 쌤은 인사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맞았었고 우리 민혁 쌤 같은 경우 아까 해외 영업 잘 맞다고 했었는데 네. 특별한 뭐 이유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분명하죠. 좋았다는 거. 분명히 있어요. 팀장을 안 봐도 돼요. 네,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 예. 근데 인사 쪽 업무를 할 때는 팀장이 팀장이 싫었어요? 팀장 좋았던 분은 없죠. 팀장 좋아요? 우리 팀장님 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회사 내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팀장님이 싫다기보다는 유관 부서들 전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해야 뭐 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영업은 아무래도 뭐 전 인도 지역 담당했거든요. 인도 지역에 이제 플랜터 업체들한테 이제 계약을 따내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볼륨이 굉장히 큰 계약들이에요. 막 하나에 막 5천억. 플랜트 쪽이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포스코 대우라든지 이런 종합 상사랑 함께 협업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 푸시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약간 그런 쾌감을 느꼈던 거네. 그러니까 엄청 하면서.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직접 나를 평가하는 팀장님 얼굴을 안 봐도 되는 된다는 거. 어떤 그리고 본인의 재량이 굉장히 컸던 업무여서 좋았던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그 규모에 대한 어떤 만족감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 알겠습니다. 팀장도 좋지 않았을까요? 팀장님이 저를 아, 세졌어. 세졌어. 그래요. 첫째 형이 이제 세졌어. 시작인가요? 네, 이제 시작이. 알겠습니다. 네. 토르 시작이구나. 홍기찬 쌤. 네. 기찬 쌤도 뭐 많이 했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쉬운 직무, 좀 편한 직무를 찾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량적인 일을 하시면 일이 쉬워질 수가 없어요. 정성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량적, 전성적.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렇게 수치화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시간이나 노력이나 압박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특허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트맵이라고 해가지고 특허 지도를 그리거든요. 그러면 수천 건의 지도를 제가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성 분석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런 분석들은 정말 제가 열심히 하면 뭐 한 달 동안도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대충 하면 3일에 끝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내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뭐 놀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 약간은 그런 좀 정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수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실적이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 개인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조직 문화가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사결정 합리적이고 굉장히 수평적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절대 수평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수평적인 조직은 그런 얘기 없죠. 그렇게 진짜 그래요? 위험한데요? 삼성은 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조직력이 가장 빠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높다는 소리는 의사 전달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조직 관리도 체계적이죠. 근데 물론 그건 부서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사라든가 이제 스텝 직군이라고 하면 임직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좀 보수적인 경향을 같이 갖고 있지만 또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이라든가 소비자 마케팅 직군이라고 하면 그때는 트렌드를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도 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조직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일원화시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직력이 월등한 단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문화는 다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포스코에서 한 번도 이게 그 나이가 역전되는 경우를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뭐 차장님이 팀장님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삼성은 저 있는 걸로 그런 알고 일은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그 우매형도 그래요. 우매형도 그런데 그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등급을 암묵적으로 뭐 우리가 뭐 시쳇말로 무슨 급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연구개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CEO급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공론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나이나 학벌이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연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에 좀 포커스를 맞춰. 그럼 내가 만약에 40인데 팀장이 35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아, 그러니까 난 그게 참 굉장히 조직 분위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인사팀에서 컨트롤하기가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예. 직무하고 직책하고 좀 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IBM에 있었을 때는 직책 제가 사원일 때 저는 팀장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팀장으로서 상무님과 실장님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의 프로젝트 상무님한테 지시를 해요? 그렇죠. 김상무. 저는 반말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김상무님 직책 보고하세요, 자체가 뭐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죠.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고 매니저의 역할이고 김상무님 그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각각의 바로 도를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직급으로 치면 저보다는 위죠. 하지만 하는 일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총괄하는 그 역할의 하나의 요소, 소프트웨어 담당, 하드웨어 담당으로서 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또 네. 회사마다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자, 소아 쌤 같은 경우는 뭐 어땠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 어딘가에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 직무들은 무조건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가 아, 이 보상 되게 좋아하네. 연합뉴스 건물에서 이런 네.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말하자면은 뭐 해외 브랜드라든지 그런 곳들과 이제 컨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저는 기사를 잘 써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거의 몇십만 원 상당의 그런 뭐 선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거든요. 9월 28일 이후로는 그런 거 없으시죠? 아, 그런 예. 거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런 큰일 납니다. 예. 9월 28일 한참 전부터 없었고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MD 직군들도 그런 것이 상당해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다니는 MD라든지 뭐 그러니까 홈쇼핑 다니는 MD는 거의 생활용품, 그러니까 생활비에 돈은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네, 거의 그런 것들이 좀 그렇군요. 부차적인 어떤 혜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께서 그 취업 준비생들을 항상 우리 네 분 쌤께서 많이 만나보시겠지만 어떤 직무를 가장 좀 선호하는지 저희가 OX 하기 전에 앞서서 네.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형님, 어떤 걸 제일 좋아하던가요, 학생들이? 학생들 오면은 대부분 이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마케팅. 예, 여성들 같은 여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MD 하겠습니다. 이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오케이, 알겠어요. 왜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나 그 궁금해 진짜. 아유 뭐 이름이 그렇게 이뻐서 어렵 그런가? 맞 답이에요. 어. 그러니까 명함 소위 명함바를 좀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친지들 만났을 때 너 어디 다니니? 아 저 그냥 뭐 마케팅.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만약 너 어디 다니니? 저 직영 가맹점 영업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느낌이. 그래서 태성 쌤 말대로 학생들은 마케팅 좋아하고요.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문과분들은 마케팅인데 이공계분들은 현장 쪽에 가는 직무 말고 R&D라든지 연구 개발 뭐 아닌데도 이름 이쁘잖아요. 네, 그런 식의 느낌들 굉장히 선호하고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합격하면 두 회사에 연구 개발 쪽으로 많이 가요. 현장 생산 제조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찬 쌤 볼 네. 때는 어떤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에 나오는 직군들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드라마에는 나오는 직장인들은 주로 아메리카노 이게 마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 파워포인트 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 하잖아요. 하면서 뭐 해냈어 이런 거 나오는데 네. 우리가 품질 대책 회의하고 우리가 해냈어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좀 현혹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기 어려운 직군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정말 마케팅을 하겠다고 4년 동안 열심히 투자한 친구들이 있다면 마케팅 도전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라서 좀 내가 가고 싶은 직무도 경우에 따라서 두드리시되 세컨 플랜을 좀 분명히 갖고 구직 활동을 좀 해야 현실적으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내가 참 오랜만에 뵙지만 말을 참 잘하시는데 좀 웃으면서 얘기 좀 안 돼요? 숨도 안 쉬셔요. 숨도. 아, 기계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맞습니다. 예. 송아 쌤은 또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일단 패션 문과생들이 쪽, 예. 이 패션 쪽을 넘어서서요. 일단 문과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사실 인사인데 그건 쳐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이과를 통틀어서 좀 선호하는 것은 구매와 해외 영업을 좀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과생들 중에 요즘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구매나 아니면 해외 영업 쪽을 좀 문이과를 통틀어서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인사는 그러니까 궁금했던 네. 게 두 분 다 이제 태성 쌤도 그렇고 두재 형님도 그렇고 그 인사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좋아하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인사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구직자들이 채용 설명회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선배들 이렇게 선배 사원들 데리고 인사팀에서 채용 설명회도 진행하고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이 맞아요. 굉장히 좀 멋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인사팀에서도 교육을 엄청 합니다. 실제로 나가면은 할 말만 딱 필요할 말만 해라. 그 구직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멋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교육들을 하니까 보여지는 모습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임소환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그 글로벌 그 일을 좀 하고 싶다면 저는 해외 영업보다는 저도 해외 영업할 때 영어 쓴 적 거의 없거든요. 종합 상사를 소위 해외 끼고 하기 영업은 때문에 거의 영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영어를 더 많이 쓰는. 왜냐하면 구매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자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호주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특히 중국 쪽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어라든지 영어 능력을 좀 펼쳐야 될 기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어라든지 어학 쪽에 강점이 있는 분은 오히려 좀 구매팀을 노려보시는 게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민혁 쌤 말씀하신 부분은 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이공계 친구들로 구매를 많이 있죠.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 구매라든가 이런 소싱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민혁 쌤 계셨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대여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사 파트에서 그런 지원 업무를 하지만 또 사이즈가 작아지는 기업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거래선들을 직접 거래하고 대리점들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영어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여러분들이 뭐 해외 영업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마이크라고 3시간 정도 수다 떨어가지고 물건을 팔아먹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메일 베이스로 그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면접 시즌인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하는 건 영어를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어를 못해서 취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런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정색하면서 아니 이 사람아 다시 해봐 다시 해. 그거 다시 해봐. 코멘트 좋았어. 그거 해봐. 그거 영어 나 한번 잡아.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밝게 좀 하란 말이야. 여기 오랜만에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볼륨도 있는데 옆에 아니, 그러니까. 볼륨 장치도 있어요. 이게 뭐 예, 기계처럼. 네, 예. 조금만 더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구매나 해외 영업 같은 그러니까 관리자가 안 들어가 있는 직군들은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확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스펙의 어필이 불가능하다 하시면 영업 관리, 생산 관리 이런 관리자가 들어가 있는 직군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취업 선호하는 직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이제 예. 네, 획득이 그렇다면 들어야겠죠? 이제 예. OX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취준생 선호 직무에 대해서 뭐 좋다 아니면 그건 환상이다. 아. 이거에 대해서 OX로. OX를 좋으면 이제 O고요. 아니면 X고 네 분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X 두 분, 오, O 두 분 네. 달리는군요. 자, 먼저 첫 번째 조민혁 쌤부터. 네. 직무 자체를 선호한다는 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직무가 다 속된 말로 빡세고 힘들거든요. 그게 네. 뭐 연구 개발이든 마케팅이든 사실 쉬운 직무는 없는데 그 안에서 구직자 어떤 견해, 관점에서 경중을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부서 같은 경우는 캐주얼 복장으로 물론 출근을 하지만 답이 나올 때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생산 부서는 뭐 정장을 입지는 못하고 뭐 이렇게 근무복을 입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칼퇴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그 좁은 시각으로 직무에 대한 선호도를 저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는 마케팅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좋아요. 좋은 직무고요. 잘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직무를 선택할 때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3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봐라. 진입이 얼만큼 수월한가.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네가 성장이 가능한가. 요 직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을 벗어났을 때 네가 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다른 회사로 옮기든 아니면 네 비즈니스를 하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길게 보고선 좀 판단을 해봐라라고 하는데 마케팅은 괜찮은 직무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직무는 좋은 직무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주어질 직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케팅은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친구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상을 갖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을 그럴 직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호구심성의 어떤 그 환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 태동 쌤한테 질문 하나 궁금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재당 같은 경우 마케팅은 예. 몇 명 정도 뽑아요? 만약에 재당에서 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제일제당에서 100명 진입 정도 장벽이 어려워. 뽑는다라고 네. 하면 한 3명에서 5명 정도 그 정도 뽑는데 5%, 3~5% 가장 문이 넓게 열린 곳은 영업이에요. 푸드 세일즈 이런 데죠. 예,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자, 기찬 쌤은 X를 들었어요. X를 든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선호하는 직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직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대생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이공계들은 공대를 원해서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상위권 친구들은 다 의대가 가고 싶어서 이공계를 선택을 해요. 저도 의대를 못 가서 공대를 갔고요. 아하. 저 수많은 제 저도 과에 있는 그런가요? 이공계들은 다 의대를 못 가서 공대를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허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마케팅 직군을 만약에 문과 학생이 뚫는다고 하면 그건 고교 시즌으로 만약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스카이 의대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가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직무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과거 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선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구직자들한테 좀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또 현실과 또 괴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차선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송아 쌤은 오를 들으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아 근데 민혁 쌤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갑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업무 환경이 수월한 부서는 실제로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일을 하실 때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기찬 쌤 말씀이 맞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꼭 이직을 하거든요. 재취업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원하는 직무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길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O를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OX 문제입니다. 이공계가 야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출신이 맡는 직무들보다는 좀 더 힘들 것 같은데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OX 한번 들어주시죠. 자, 이공계가 야근이 더 많고 힘들다, 맞다는 O고요. 아니다는 X입니다. 인문계에 비해서. 하나, 둘, 셋. X7은 X7 O 한 분. 자, 우리 민혁 쌤 또 어떻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외인데요. 저는 당연히 이공계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공계 분들이 베이스인 회사 채용팀이어서 그런지 짠해요 그냥. 이공계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업무 강도가 이제 보통 출퇴근 시간으로 저는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금요일 날 이제 6시에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설비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현실과 직장 생활 간의 균형을 좀 갖추기가 문과 분들에 비해서는 뭐 저도 이제 문과생이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제 생활을. 근데 공대 분들은 현장에 발생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걸 가능성이 응대하느라고 크다. 훨씬 문과생에 크고요. 비해서. 그리고 이공계 분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몇 개 특정 회사 빼고는 사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고지를 떠나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공대생이었던 우리 기찬 쌤한테 먼저 받겠습니다. 이제 민혁 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론 제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다 보면 아까 민혁쌤 얘기했듯이 변수들이 많이 생기죠. 불량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이 변경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문과 채용도 스텝 직군으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뭐 의료 벤더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점 영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나라 과거에 왜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다 지방 가고 그다음에 허드렛 일을 한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요즘은 또 이공계로 입사했던 분들이 매니저급으로 많이 또 승진을 했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도 과거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업무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혁 쌤이 얘기했던 지방 근무라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또 지방이 연고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원래 살았던 삶의 근거지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내 친인척들이나 친구라기보다는 내가 속하는 인더스트리의 발전 가능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공계 문과 이건 사실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업마다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식들이 너무나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X를 제가 들었던 부분이고요. 바뀌는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성 쌤도 얘기해 예, 주시죠. 저도 이공계 출신이고요. 점수가 모자라서 의대를 못 갔던 의문의 1일패를 당한 그 사람이고요. 저는 제 그 직무 살펴보니까 되돌아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공계스러운 일을 했고 반 정도는 인문계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의 내용, 일의 양을 보면은 양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공계스러운 일 여기는 이제 어떤 해야 될 그 스콥이 아주 명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급한 회사의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는 야근을 할 일이 그닥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인문계스러운 그런 일, 주로 스텝 직무였었죠. 스텝 직무를 했었을 때는 내가 만족시켜야 될 그 일의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스콥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경우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또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밤새고 회사에서 집에 못 가고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공계가 전반적으로 일이 많다?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송아 쌤도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주로 야근을 하는 거는 특정 시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통업계에서 이제 영업관리라는 남자친구는 장마 시즌에 만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는 워낙 이제 매출이 안 나와서 거의 영업관리들의 헬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과생들도 솔직히 좀 시즌을 타는 좀 빡센 그런 직업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1부 이어서 어벤져스 특집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취준생들이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될 이야기 또 꿀 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꿀 직무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얘기해 뭐 여러 주시죠.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뭐 태성 쌤은 본인이 다 지원해서 왔기 때문에 다 좋았다고 했지만 그런 것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꿀 직무인 것 같다. 하나씩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태성 쌤. 예, 요즘 학생들이 그 편한 것들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외국 기업의 백오피스 여기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인사의 노무 이런 데는 이제 공장이 없는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노무 쪽에서 노조들과 부딪힐 일들이 없어요. 예, 그닥 할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가 강한 그 생산직 이런 데들도 꽤 보장을 많이 받고 복지라든가 현대차?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데? 제가 그 중공업 쪽에 컨설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한 분이 전산 쪽에 계시다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현장에 특수차 운전하시는 분으로 갔어요. 그 배 만드는 데인데 선각 BOM 이래가지고 선각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그건 배운 거죠. 잠깐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연봉도 높지 않나요? 연봉 그런 높아요. 분들 어느 정도 돼요? 연봉 일반 전산직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 1.5배가량 됐었어요. 얼마? 그러니까 한 그 당시는 꽤 오래전이라 지금 뭐 의미는 없죠. 아, 이것도 안 낚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본인의 만족도도 진짜 중요한 것 만족도. 같아요. 아, 제가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컴퓨터공학과나 그 전산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 나 일 너무너무 빡센 거는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업의 전산실 있죠. 그러니까 SI업, 그러니까 외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곳의 전산실. 여기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밸런스가 맞춰지는 공무원 편이고요. 같습니까? 그런 데는?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편이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톡을 이렇게 가끔 날려요. 그러면은 톡 응답률이 가장 높은 애들이 얘네들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끌고서 계속 얘기해. 얘네들은. 알겠습니다. 일단 톡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자, 민혁 쌤, 네.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나머지 세 분 선생님들이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직무 추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 말고요. 좀 소개도 좀 드릴 겸 이런 직무들이 진짜 편하기 때문에 혹시 입사하면 한번 노려봐라. 특수 직무들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 한두 명 내지는 한 세네 명 있는 직무들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채용했던 게 예비군 중대장 직무가 있어요. 예, 회사마다 뭐 을지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때만 딱 일하시는 회사 내에 그 남성분들 그 예비군들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뭐 군에 계시다가 이렇게 예편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직무도 있고 헬기 조종사 이런 직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 직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직 분들 중에서 인하우스라 그래서 회사 내 변호사, 변리사 또는 가정의학 박사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건강 체크해주고 하는 이런 그 직원들 이런 직무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존재한다. 굉장히 편한 직무라 소개해드릴 겸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안 좋구나. 그럼 내가 맨날 웃기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직무도 있다. 자, 기찬 쌤. 네. 그 구직자들이 착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뭐 넘어야 될 관문? 대학에 네. 가죠. 그러면 대학에 가면 삶이 윤택해져요. 좀 물론 이제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버릇이 있어서 취업을 하면 뭔가 또 내 삶이 윤택해질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뭐가 편해요? 그런 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제 삶의 24시간의 모든 관심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일을 조금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할까? 그래서 조금 회의실에 가서 욕은 덜 먹을까? 네, 그렇죠. 그럼 회의실에 가서 제가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모든 원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굉장히 좀 자괴감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은요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그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쉽다 편하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당신들이 다니는 그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여보, 않고 내가 볼 때 그 자리가 이상하네. 저 사람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순했거든. 더 오늘 중요한 컨셉 이상하다.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 결국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서 나오는 친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근을 좌지우지하는 건 내 업무의 성격보다는 내 보스의 업무 패턴이라든가 기질, 이 아저씨가 술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아니야, 이 아저씨가 기러기 아빠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엮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목적지에 다가갈 때 근무 강도가 굉장히 많은 변수가 될 것인데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는 선택지에서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또 이제 그 카더라 통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묵묵히 여러분들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계실 때 몇 시간까지 근무해봤어요? 하루에? 밤새는 적도 있죠, 당연히 일할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 또 회사 내 일찍, 계속 그냥, 일찍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소아 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직군이 좀 괜찮다 싶은 거. 예. 아유, 근데 이제 기찬 쌤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니까 기찬 그런 걸 쌤이- 얘기하는 게 되게 의미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찬 쌤이 되게 너무 숙연해지네요. 분위기가 순고. 노동자야 우리. 너희는 쉬울 생각하지 노동자야. 마! 뭐 이런 느낌이어서 예. 너희는 입사한 순간 노동자야. 그래도 근데 준비하고 입사한 합시다, 예. 순간 노동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직군들이 있어서 좀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해요. 이 임상실험 모니터링이라든지 임상실험 RA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이 임상실험 하는 건데요. 임상실험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임상실험을 이제 말하자면 대학에 연계해주고 이런 중간자 다리 역할을 하는 직군인데 네. 이게 굉장히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여성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라 굉장히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막 죽겠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건 왜 그런가? 몰라서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직군이고 어. 여자 중에 그런 약학 이런 지식 석사까지 한 사람들이 아. 많이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자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일을 많이 그만두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회사 옮길 때마다 500에서 1000만 원씩 연봉 무조건 거의 상승을 하고요. 이직을 할 때 뭐 다른 회사 갔다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데 연봉이 2천만 원 뛰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이게 외국계 기준이긴 한데요. 약학 석사 학사이나 학사 이상의 분들은 또 공부를 또 엄청 열심히 했어야 그렇죠.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얘기지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는 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더 그렇군요. 말씀드리면 유통사 MD인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그냥 장난스레 말씀드렸잖아요. 뭐 생활비에 뭐 돈이 안 되면 이렇게 했는데 모 유통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랑 이제 거래하는 대기업 금융권 이제 같이 거래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상품을 이제 여기다 유통을 하는 데였겠죠. 네. 신입사원이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뭘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 대기업 그 금융사 부장님이 좀 이렇게 좀 잘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입사원이 팀장님한테 이거 보고 드려서 부장님 사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MD는 갑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여기 갑의 써있네. 위치에 갑투더 있는 갑이라고. 네, 갑투더 갑. 예. 갑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꿀보직이라기보다 좀 갑보직인 게 예.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사 MD.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네 분 생각하는 꿀 직무에 대해서 이걸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현직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는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저희가 꿀 직무를 알아봤으면 이제 또 반대로 이거는 좀 그 뭐 물론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걸 얘기하는 순간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건 그냥 저희가 이게 웃자고라기보다는 그래도 고려를 해봐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열정이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 이번에는 순서를 우리 저를 숙연하게 했던 기찬 쌤한테 먼저 여쭤볼 텐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래도 얘기를 해요. 어디가 그런 게 있는지 답을 얘기하라고 이 사람아. 답을. 좋다. 자 먼저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속하는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해요. 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 통신 주파수 대역대들이 다양하고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 대역이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통사들이 많이 쓰던 대역대 폭이었고요. 거기에만 쓸 수 있는 특수 듀플렉서라는 어떤 통신 모듈 부품이 있었어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개발했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대역이 이제 안 쓰는 대역으로 변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품은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 나는 직장 생활 뭐 2, 3년 하고 말 거다. 그러면은 뭐 그냥 취업하면 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인생의 답도 아니고 끝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취업을 통해서 배웠던 역량들이 향후 어떻게 발전 가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만났던 경력자인데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엔진에 들어가는 그 피스톤에 들어가는 링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요. 예. 근데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한 15년?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좀 전기 자동차가 계속 대세가 되면 내연기관의 시장은 계속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내 만약에 일생의 업으로 삼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들이라고 하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니까 내가 속하는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공부하는 기술이 앞으로 얼만큼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거시적인 지표까지 살펴봐야 되니까 참 더욱더 숙연해지는 이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태성쌤. 자, 이런 직군. 지금 뭐 기찬쌤 말로는 예.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도 좀 예. 그 고려되지 않을까 얘기를 예. 했었는데. 저도 뭐 어떤 게 그 있을까요? 생각에는 동감인데 저는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래요. 해볼게요. 예. 현재에 대한 이야기. 현재 웬만한 열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기 힘든 거. 일단 첫 번째 외국계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 이거 우리 여기는요. 집사님이 이거였는데. 그죠? 여기는요. 정말 죽어나더라고요. 제가 컨설팅 할 때 예. 우리 동료 컨설턴트들이 그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컨설팅을 3년 하면 잃는 게 3가지가 있대요. 건강. 건강, 음. 가족, 음. 친구. 그렇죠. 이거 있는데 다 잃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자기끼리 놀더라고요. 예, 컨설턴트끼리.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 모 컨설팅 그 글로벌 굉장히 그 메인이라고 삼대죠. 보이는 삼대주잖아요. 3대라고 예. 할 수 있는 그냥 얘기해 주세요. 거기. 뭐 맥킨지? 예, 맥킨지예요. 예. 아, 걸렸네. 예. 근데 여기는 9시 넘으면은 모범 택시만 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는 굉장히 자신 있게 모범 택시만 타. 근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난 일찍 퇴근하나 보다 이랬더니만 갈 집에 일이 가- 없는 거죠. 집에 갈 일이 예.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컨설팅, 와 멋지지 않아? 라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웬만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버텨나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그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했던 친구들 SI 업체 가면은 거의 뭐 죽습니다. 이게 계약이 요즘에 너무 SI 업체가 강하게 이루어져요. 네트워킹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업체에 가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해 주는 것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제안할 때 2년짜리를 제안한다 그러면 6개월로 팍 줄여버려요. 고객사가. 그리고 1,000억짜리 제안하잖아요. 300억으로 탁 줄여요. 이게 실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제안했을 때 한 통신사와 한 그 은행권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야근을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내가 정말로 일 중독, 일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버티기 힘든 그런 일이다. 어쨌든 그 태성쌤 말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직군 갔다가는 뭐 굉장히 좀 그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민혁 쌤도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저는 이거 좀 생각을 해볼 때 실제 제 생각보다도 지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니까 총 2가지인데요. 제 주변 학생들의 퇴사율이 하나 지표였고 그다음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 퇴사율이 굉장히 높고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극장 매니저였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CJ, CGV 멀티플렉스 매니저라든지 뭐 롯데시네마라든지 실제로 보니까 전국에 이제 극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연고지가 서울이더라도 갑자기 어디 창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광주 쪽으로 배치가 나기도 하고 실제로 채용 설명회에서도 제가 뭐 특정 회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원자가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플로어라든지 점포를 관리하는 사실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위 매니저 직무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 분야에 대한 열정과 또는 어떤 경험들이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동기가 30명인데 한 12명 정도가 이미 퇴사를 입사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퇴사를 하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입사를 하든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나의 커리어에 제일 중요한 그 스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 취업 준비생들은 뭐 그 직무보다 기업 선택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맞아요. 네. 저희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쌤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타성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은 직무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CJ E&M, 뭐 게임 회사, 무슨 광고 기획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들 포함해서 여기 이런 데 같은 데는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만 버텨날 수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혹시 이제 회사와 상관없이 범용성이 있는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인사라든가 재무, 법무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크게 상관없으니까 회사를 굉장히 확장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직무가 또 중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 기찬 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중요한 말씀은 직무도 중요하지만 기업 선택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여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둘 다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서 말을 잘 타요. 그런데 한 학생은 또 공부 안 하고 나서도 학점도 받고 독일 가서 말도 탈 수 있고 말도 한 10억짜리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학생은 말 타려면 롯데월드 가서 뭐 회전 목마밖에 탈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에요. 그럼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현실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태성쌤이 이야기한 SI 기업들도 메이저 SI 기업으로 가게 되면 일이 좀 힘들어도 처우라든가 타이틀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SI 하청업체로 가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직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안 경제 상황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의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뭐 승마의 사례 같은 거 아주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다. 좀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민혁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구직자들이 직무보다 기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무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업을 하는지를 아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MD가 도대체 뭘 하는 직무고 뭐 연구개발이 뭐 하는지 자체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기업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지금 이미 구직 시장에 들어선 분들이야 그럴 준비할 시간이 없지만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좀 미리 대비하시는 저학년 분들은 어떤 직무가 좀 있는지를 서점에 가서 내 책이 있어.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좀 꼼꼼하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구나라는 좀 예측을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뭐 책이 민혁 쌤도 많지만 기찬 쌤도 많죠 책. 기찬 쌤이 더 좀 잘 나가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송아 씨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직무에 대해서 딱 이제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가 가고 싶어서 거기다가 껴맞추면 결국 어차피 인적성에서 탈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성향이랑 제일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게 결국엔 정답이고 입사 후에도 어떤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벤져스 특집 직무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취준생 여러분들 직무 선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시급한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그리고 조민혁 강사님, 네. 홍기찬 강사님,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직업방송